자, 글을 읽을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의 이제 독해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게 하나의 글, 여러분들한테 딱 눈앞에 주어진 글이에요. 뭐 문제든 됐든, 뭐 모의고사가 됐든, 학교 시험이 됐든.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꽂으면서 읽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내리꽂으면서.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글에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느낌으로 읽어요. 이 두 개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자, 밑으로 내리꽂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를 하향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올라가는 거는 무슨 느낌이겠니? 하향의 반대? 상향이겠지. 그러면 이 하향식 독서의 기본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뭐 이렇게 모의고사 아니면은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제가 전달을 했는데 이 개념이나 배경 지식 잘 적용 안 되는 문제들도 많았을 거예요. 풀다 보니까. 그쵸? 틀린 문제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니? 결과값은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상향식 독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독해의 과정인 거예요. 독해 과정. 이 글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서 어디로 갖고 오는 거? 머리로 갖고 오는 거. 그 머리로 갖고 오는 과정. 그럼 이거는 배경 지식이, 물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동원되면은 편해요. 여러분들 관심사 읽으면은 그냥 술술술술 들어오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뭔가 조금 틀리면은 이거 틀렸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반대다. 고1 과정에서는요, 상향식 독서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우리가 하나도 1도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글에 만약에 오류가 있어도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상향식 독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의 과제예요. 앞으로의 고1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오늘 제가 요 문법 원리부터 좀 적용을 할게요. 자, 교재는요, 우리 문법 교재 그리고 독해 교재 같이 있는 것부터 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하나만, 여러분들의 어떤 핵심 단어들만 좀 이렇게 추려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추려본 사람, 정리해본 사람. 그냥 오늘 같이 하면 되니까, 그치? 오늘 같이 해봅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이 독해 원리부터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서 어디로 갖고 온 거예요? 내 머리로 갖고 오는 거예요. 상향식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다 상향식이에요. 배경 지식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자, 이 독해를요, 물론 이제 교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제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파악해야 돼요. 파악이 먼저예요. 글이 있네? 이것도 파악이죠. 우리가,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도 제가 아까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군지 파악부터 했지. 누구구나. 그쵸? 이 파악이 먼저라는 거예요. 글도. 그래서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뭐 4개 정도 있나 봐요. 그쵸? 자, 두 번째가 파악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글은 되게 어려워요. 좀 복잡해요. 중학교랑 조금 다르게.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 얘들 어려워. 정신없어. 그럼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 방이 막 정신없어. 지저분해. 뭐 할 거예요? 엄마 치워줘 할 거야? 아니야?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스스로 뭐 해야 돼? 정리정돈 해야 되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정리. 그리고 하나 더, 자신의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면요, 이게 최고의 이해하는, 독해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근데 자, 중학교 때는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거 뭐게라고 하는 파악에 집중을 둬요. 여러분들 시험 봤던 것들 생각해보면 문학을 제외하고 또는 문법을 제외하고 글 보면 이 글은 무슨 글인가 주장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이다. 여기서 끝났거든. 그게 파악이에요. 파악했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오면 뭐가 된다고? 좀 글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꽈내요. 그러면 너저분하네, 지저분하네,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정리의 기본을 제가 문법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법의 어떤 부분? 문장, 성분.
그래서 계속 이제 문장 성분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할 때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자기 언어화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 예시화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과정 살짝만 메모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악하는 것이다, 정리하는 것이다, 요약하는 것이다. 제 1페이지에. 그리고 정리까지만 돼도요.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 정리가 되면 요약은 쉬워지거든요.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슬슬 이제 1월 말 정도 되고 이제 다다음 주 되면 2월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2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하나 과제로 나갈 거거든요. 그럼 아직 비문학 우리 연습 많이 안 했어요, 사실. 연습 많이 안 했어요. 문학에 좀 더 치중을 하느라고, 그쵸? 근데 그때 이제 한번 느껴보는 거지. 글이 지금 글을 내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 근데 어디가 정리가 필요한 걸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때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문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리하는 연습, 정리하는 습관,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1페이지가 봅시다. 자, 1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요 밑에 조금 더 여기 빨간 글씨 이렇게 있는 것들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던 연습이에요. 중학교 때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정보 활용하래요. 정보 파악하래요. 그리고 글의 특성 정도만 고려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 저 별로 안 했어요. 혹은 중학교 때 열심히 했어요. 혹은 시험 때만 했어요. 상관없어요. 왜? 중학교 때 과정은 1, 2, 3학년도로 너무 펼쳐져 있어. 근데 이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오면서 확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독해라는 거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중심화제 잡으래요. 중심화제. 알겠지? 그럼 중심화제를 한번 잡아보자. 중심화제는 어디에 있대? 주어부에 있대. 핵심 단어만 하나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다 정리해오라고 했는데 안 해왔지?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중심화제는 어디에 있다? 주어부.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만. 중심화제, 주어부.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처리가 되어야 내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 그럼 밑에서 주어부 어디까? 저번 주에 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안 한 사람들만 한번 해보자. 여기 예시에서 첫 번째,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 상태를 뜻한다. 주어 어디예요? 저번 주에 안 나왔던 사람 누구일까? 우리 시연이. 저 뒤에 시연이. 여기서 주어는 뭘까? 기후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게 중심하지. 이제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그럼 두 번째, 댐을 이용해 강을 관리하는 기술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채연이. 여기에서 핵심, 여기서 주어 놓고,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주어 누굴까? 안 어려운 거 보네. 맞아. 기술이죠. 그치? 자, 기술인데, 자, 여기다가 꼭 가로 쳐주세요. 요렇게. 요거는 제가 정리까지 해준 거거든요. 기술인데 어떤 기술? 강을 관리하는 기술. 자, 요런 부분을 우리는 자, 체언이네요. 명사네요. 그치? 체언을 수식하는 부분, 체언을 수식한다 라는 말 혹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수업 들었던 사람 무슨 글자가 기억나야 돼? 체언을 수식한다. 체언 수식 무슨 글자가 기억나야 돼? 지우 기억나? 체언 수식. 그렇지. 관형이라는 단어가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이거는 관형사일까? 관형어일까? 관형절일까? 일단 관형사 탈락. 단어는 아니니까. 그치? 그럼 관형어 부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강을 관리하다 뭔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느낌이 있으니까 관형절이라고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 근데 문장이 너무 짧으니까 이제 뭐 정리할 것도 없었어, 사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지문 저번에 보여드렸지 너무 길어.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틈틈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어디에 집중을 하래요? 어디에 집중? 1문단에서는 어디 집중? 시작, 끝. 그럼 2문단에서도 시작과 끝일까? 아니지, 2문단에서는 어디? 시작 부분. 그럼 밑에서 우리 어디에 집중할지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집중할래요? 어디에 중심 화제가 있을까? 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보고. 그럼 이게 이제 1문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을 모방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미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였다. 자연 모방하는 게 미술의 기능이래.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 물론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고전주의 화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마지막에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 고전주의 화가들에게는 이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에 주목을 하면 되겠죠. 왜? 앞으로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쵸? 그럼 자, 요 문장 안에서도요, 우리 핵심은 있겠네? 중심화제. 마지막 문장 안에서의 핵심은 그러면 어디일까? 어디에서 찾으라고 했어? 좀 전에. 주어 부분에서 찾으라고 했죠. 그치?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거지. 어떤 아름다움? 이상적인 아름다움. 누구에게? 고전주의 화가들에게.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면 글을 읽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위에다가. 중심화제 어디 집중? 주어 집중. 그리고 두 번째 1문단. 자, 이렇게 네모 표시가 1문단이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2문단의 시작 부분에 집중을 하세요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이게 기억에 딱 남아요. 우리 문장형으로 정리해버리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문장으로. 미안해요, 제가 아직 독감 후유증이 조금 남아서. 원래 이렇게 코찔찔이 아닌데. 아, 참. 자, 그럼 밑에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자. 자, 바로 풀어봅시다. 답은 몇 번? 1번으로 가면 되겠죠. 난간. 왜요? 주어 부분. 우리 전통가옥이나 이런 데는 뭐가 있대요? 난간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추구했던 거는 뭐예요? 삶의 숨결도 있고 미의식이 깃들어 있대. 선생님 그럼 미의식 아닌가요? 아니, 가옥 난간에 있는 미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이 근데 뭐가 있대? 더 설명 자세히 되어 있나? 미의식에 대해서? 뭐가 미래? 뭐가 아름다움이래? 설명되어 있니? 안 되어 있지? 그럼 중심화제라고 하면 안 되지.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선생님 여기 여유와 아름다움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자, 여유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난간에서. 그러면 뭐에 대한 설명이요? 난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우리가 가끔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도 독서하다 보면은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답은요.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답은 이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야,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다 답은 아니에요. 왜? 어디에서 그걸 결정시켜줘? 여기에서 결정시켜줘요. 중심 화제는 무엇이니? 라고 하는 이런 말. 자, 여기를 우리는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 자, 1번 문제 봐봐 라고 하고 2번 문제 봐봐 라고 할 때 이 문제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서,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발문이라고 해요. 발문. 우리 발문 잘 안 보는 경우 있거든요. 습관이 이렇게 드는 경우도 많아요. 중학교 때 가면. 왜냐면 그냥 지문 보면 바로 답 나오니까. 그런 연습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발문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발문만 봐도 문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의도가 있을 거니까 중심화제 찾으라고 했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글을 우리는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문. 그럼 여기는요. 1, 2, 3, 4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니? 선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지. 물론 줄여서 선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선지 봐봐, 1번 선지 봐봐, 2번 선지 봐봐. 근데 개인적으로 선지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지라고 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중심화제를 찾을 때는 어디에 집중하래요? 여기서 자, 한 글자만 딱 핵심되는 단어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뭐가 중심화제래? 반복적으로 언급되면 그거 중심화제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그치? 그럼 자, 밑에서 우리 반복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데는 뭘까?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고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중심화제는 뭘까? 반복되는 말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네, 그치? 그러면 어디서 찾으라고요? 문단의 첫 번째 줄 아니면 마지막 줄에서 찾으라고요. 그럼 첫 번째 줄, 마지막 줄의 주어 부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핵심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마지막 문장 보니까 그리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이어주는 설명인 거죠. 그럼 여기보다 앞부분에 있는 것 같다. 그쵸? 그럼 앞부분에서 주어 부분 누구? 운석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운석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운석은 자,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쵸? 그럼 자, 반복되는 말이 우리가 하나의 중심화제로 또 잡을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떻게? 중심화제 동그라미 쳐야 이게 핵심이 파악이 되는구나.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말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손이 움직이는 이 과정.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손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눈으로만 움직이니? 아니지, 손도 같이 움직이지? 그쵸? 근데 손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적어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지구 밖에서 운석은 태양계에 중요한 된다. 태양계와 행성을 이렇게 그냥 밑줄 치면서 쭉쭉쭉쭉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아직 제가 다 점검은 못했지만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 밑줄 쳐 나가는 이 손의 속도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 그리고 눈으로 읽으면 어디로 가져와야 돼? 머리로 가져와야 돼. 이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속도 누가 더 빠를까? 손의 속도와 머릿속에 정리하는 속도. 손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다 보니 자, 이 결과값은 뻔해요. 읽고 나면 무슨 얘기지? 우리가 글을 읽어도 글을 읽고 나서 뭐였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손은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손을 움직여야 돼. 어떻게? 이거 핵심이구나. 중심 화제구나.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거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치는데 습관 버려야 돼. 알겠죠? 습관 버리시고 이게 핵심이구나. 왜? 주어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자. 그럼 여기서도 핵심 어디다 칠 거야? 그래, 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라는 거. 근데 하나만 더 연결해보자. 하나만 더. 자, 고전주의 화가들에게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것일까? 근데 고전주의 화가들이 처음 나왔을까? 아니면 또 나왔을까? 앞에서 볼까? 고전주의 화가들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럼 고전주의 화가들도 좀 뭔가 반복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훌륭한 미술이란 뭐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연을 모방하되 이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 자연을 모방하되 이상적으로 표현한 거, 화살표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자연을 모방한 게 먼저야?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먼저야? 자연 모방한 게 먼저죠. 그치? 요거는 제가 정리하는 방법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상적인 아름다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제시되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그 첫 문단 지문인데요. 그럼 이상적인 아름다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문단의 중심 화제도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글의 뭐도 찾을 수 있어요? 중심 내용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문단, 3문단, 4문단 가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중심 화제 찾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 뭐 반복적인 말, 주어 부분, 그리고 1문단이나 2문단 처음 부분 집중해라. 이게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기본기거든요. 기본기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소홀히 하잖아.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읽긴 읽었는데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되게 귀찮아 이거. 귀찮더라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또 그럼 가보자. 2번. 중심화제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뭐 반복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라고 했었지.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조금 어렵지 않니? 혹시 몇 번으로 해? 1번으로 한 사람? 예술의 기본 원리라고 한 사람? 은 없어? 2번 놀이의 4가지 속성이라고 한 사람? 2명? 3명? 맞네.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라고 한 사람? 여기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 별로 없네. 혹시 4번이라고 한 사람 없어? 4번도 낚일만 한데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문장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경쟁, 운, 흉내, 일탈은 놀이의 속성이면서, 자, 그럼 관계가 파악됐어요, 벌써. 그리고 놀이의 속성이다. 무엇은 놀이의 속성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버린 거죠. 뭐뭐 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형성한 뭐라고요? 문화의 바탕이 된다. 그럼 하나 더 이어가야 되는데 뭐가 이어가야 될까? 놀이의 속성을 이어줘야 될까? 아니면 경쟁, 운, 흉내, 일탈일까?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무엇은 놀이의 속성이다. 또 동시에 문화의 바탕이 된다. 자, 문장이 이어진 문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문장, 2개의 문장 이렇게. 그래서 놀이의 4가지 속성을 상호작용, 사회 각 분야를 형성했다. 각 분야의 역할이 확장된 형태로 어울리면서 여러 제도가 성숙해졌다. 그래서 이 놀이의 4가지 속성이 상호작용해서 결과값 분야 형성했다. 예술과 제도가 함께 성숙해 왔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하여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글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먼저 파악하고 정리하는 거. 그러고 나면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한번 읽고 나서 우리가 알겠어 이제 읽었으니까 뭔가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더 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약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요약을 할 때는요, 도식화 정리하면 돼요. 그럼 먼저 경쟁,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약할 거예요. 헷갈린다면 운, 흉내, 일탈. 자, 얘네들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놀이의 속성 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얘네들은 문화의 바탕 이 된다. 그리고 나서 뭘 형성했대? 얘네들은 사회 각 분야 형성. 그리고 하나 더, 확정된 형태로 예술과 제도가 성숙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예술, 제도가 형성되었어요. 라는, 자, 이런 과정들 혹은 이런 도식들을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 파악된 거죠. 스스로가 근데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것까지를 우리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애는 뭐 이해? 없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자기 예시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운이라던가 흉내가 사회학 분야를 형성했었고 어떻게 그게 제도가 됐고 예술이 됐을까 이거를 자기가 아는 배경지식 하에서 예시를 들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건 우리는 힘들단 말이야. 뭐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각 분야 형성하는 건 많죠. 경쟁을 통해서. 뭐 스포츠도 그쵸? 스포츠도 경쟁이니까. 요새 또 뭐 아시안컵 하고 있던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는 연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핵심 정보 파악하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 핵심 정보랑 중심 화제랑 이 단어의 뜻부터 한번 처리해 보자. 아까 중심 화제라고 할 때 이 화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화제 얘들아. 화제라는 단어 제자가 어이야. 중심 화제. 불레다 이거는 화제 할 때 아이고. 이 화제라는 뜻부터 다시 한번 처리해 보자. 화자는 무슨 느낌이 들어? 빨리 화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 그냥 드는 생각 막 뱉어 괜찮아. 화가 나? 그냥 계속 물어봐서 말하는 거예요. 말. 이게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제자는 뭘까? 재료, 뭐 소재. 그래서 중심화제. 미안해. 내가 여기서 중심화제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말하는 재료들 어떤 걸로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핵심은 뭔데? 라는 거지. 그럼 밑에 가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거래요. 자, 이 과정은 중심화제 파악하는 거랑 핵심 정보 파악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중심화제는 그래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 누구에 대해서 혹은 무엇에 대해서 그럼 핵심 정보라는 건 뭘까? 누구, 무엇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핵심 정보는요 설명이거든. 얘가 어떻대? 어떻다. 그래서 누구 무엇을 잡았으면 얘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야. 어떠한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어찌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정보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서술어 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관형어절, 관형절.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화제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핵심 정보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핵심 정보거든. 그래서 그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핵심 정보 파악하고 서술어 관형절 부분에서 이게 이제 중심 문장이 되는 부분을 찾는 거지. 중심 문장을 찾자. 뭐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은 여러분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막 엄청 어디가 중심 문장이야, 어디가 뒷받침 문장이야 이거 구분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일단 읽고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관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서술어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중심 문장이거든. 그럼 밑에 한번 여기도 연습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뭐 굳이 중심 문장 찾으래요. 근데 서술어 부분에 집중해서 혹은 관형절 부분에 집중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핵심 정보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중심화제도 찾으면 좋지. 중심화제는 자 어디가 중심화제구나 생각 드는 순간 동그라미. 여기가 중심 내용이구나, 핵심 내용이구나 라는 순간 밑줄. 자, 그럼 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이렇게 다섯 줄 이렇게 읽고 나면 읽는 순간 동그라미 치는 경우도 있고요. 읽는 순간 밑줄 치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읽고 나서 이게 어디가 핵심인지 어디가 중심화인지 그때 파악이 돼. 읽고 나서. 그래서 이때는 한 문단 읽고 나서요.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릴걸? 자, 중심화제는 뭐 같아? 다 읽었다. 다 읽고 나서 중심화제 어떤 거 같아? 이거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핵심 정보는 첫 번째, 일정한 허락 조건 표시하는 거. 그리고 무료로 개방하는 거. 이게 중심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핵심이에요 라고 하는 요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라는 거. 그럼 자, 왜 핵심 내용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조건을 표시하거나, 그럼 이 조건을 표시하는 건 앞에 어디에 들어가? 허락 조건에 들어가겠지. 그치? 그리고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것도 허락 조건에 들어가겠죠. 그럼 자, 어디가 더 폭이 넓은 문장이야? 첫 번째 문장이 더 범위가 넓은 문장이죠.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이용은 앞에서 중심 문장, 앞에 핵심 정보에서 어디랑 대응될까?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어디에 대응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까지 해서.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니? 무료로 개방하는 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별 차이 있어? 없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문장에서 얘기하는 글자로만 보면 글자는 다르죠? 글자로는, 그치? 글자로는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로도 보면, 자, 무료로 개방하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하다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정확한 의미 차이로는 좀 다를 거야. 그쵸? 다를 거예요. 뭐 꼭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해서 무료로 개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 학원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돼요. 왜? 학원 재학생이니까. 라는 조건이 걸리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문장은요, 지금 이 글 안에서는 서로 어떤 의미가 가져져요? 동일한 의미가 가져져요. 자, 이 동일한 의미를 근데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다른 문장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다른 문장 표현.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문장 표현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일단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바꿔 말하기예요. 근데 영어식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서 영어로 얘기하면 패러프레이징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패러프레이징 하다. 그러면 자, 동일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바꿔 말하는 이런 패러프레이징의 과정은요, 첫 번째 지문 안에서도 나타나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첫 번째 있는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으로 가면서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문장의 표현이 바뀌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갖고 오면서 선택지로 갖고 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글자가 똑같은 걸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글자가 똑같은 걸로만 찾아갖고 안 풀리는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기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능하다까지가 앞에 있는 중심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문장이었고, 그럼 마지막 문장, 이때 만일이라고 하는 얘기, 여기도 한번 만일이라는 단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저 두 글자 무슨 말일까? 만일 어떤 느낌이 들어? 글자로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그 만일이에요. 만일 뭐뭐 한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만약에랑 똑같지.
또 만에 하나라는 그 단어 들어봤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식으로 들어봤지? 그리고 만약, 만일 똑같거든요? 이게 만일이요 진짜 숫자 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일은요 1을 의미해요. 그럼 만일이란 말은 뭐야? 그 만 중에 진짜 하나라도, 만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극히 일부지만 진짜 하나라도 어떻게 된다면? 벗어난다면 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 대부분 9999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건데 하나만 벗어나면 에이, 우리 인정상 봐줘야 돼? 아니야. 여기서는 봐준대 안 봐준대? 안 봐준대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문학 독해에서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만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처리가 됐지? 왜냐면 뭔가 예외를 줄 거거든. 그럼 그 예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있겠네.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자, 예외가 있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별 문제 안 되지만 예외가 생겼을 때 나 수용 못 하겠어. 그럼 그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문제 다 풀어왔지? 오늘 저번에 자, 문제 다 풀어왔지 얘들아? 그치? 채점 다 됐니? 자, 라고 해서 다 풀어왔지 얘들아? 야, 이렇게 해서 제가 만일 안 풀어오면 이라고 하면, 자, 만일 안 풀어오면, 만일 안 풀어왔으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야? 아직은 몰라. 그치? 근데 만일 안 풀어왔으면 자, 우리 내가 2배로 내줄게. 그럼 이제 난리 나겠죠. 근데 만일 안 풀어왔으면 그래 다음 시간까지 해와 라면 별 문제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만에 하나, 만일, 만약에 이런 표현들 나오는 순간 긴장해야 돼. 진짜 긴장해야 돼요. 알겠지? 자, 여기다가 우리 그러면 이 문단에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 중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써볼 건데, 그럼 중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럼 자, 무엇을 우리는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심 내용을 정리해야 돼. 스스로가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뭐 문단의 중심 내용을 쓰세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올 건데 이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랑 시의 주제를 찾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한 과정이에요. 시의 주제는 제가 어떻게 찾으라고 했니? 자, 우리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지금 뭐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은 요거 제가 보강을 잡을 거예요. 시의 주제. 시의 주제 어떻게 찾으라고 했지? 자, 누구 기준으로? 화자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갖느냐. 그게 시의 주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문단의 중심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설명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니? 그게 중심 내용이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글들은요, 비문학 글들은요, 설명하는 글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고 있니?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그럼 자, 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체크할 게 뭐예요? 중심화제. 그치? 중심화제. 그럼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어떤 설명하고 있니? 사용하는 방법 혹은 또 사용 시 주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게 중심 내용이에요.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심 내용은 우리가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지금 잡고 넘어갈 거고요. 넘어가서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가로 넣기네. 시간 조금 걸리겠네. 같이 읽을 때는 이제 또 뭐 첫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 뭔지 핵심은 뭔지 한번 해봅시다.
최근 전자제품의 교체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전자제품의 양이 크게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까지 요 정도까지 문장 처리하는 어려움은 없죠. 자,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보자. 가정. 어려워. 이 문장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리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 문법의 개념, 문장 성분 단위로 혹은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따라서 한번 나눠볼까? 얘들아. 물론 쉽지. 너무 쉽니? 뒤로 가. 그대로 한번 해보자. 자, 문장이 어디서 끊겨요? 한번 끊기는 데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최근 전자제품의 교체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여기서 끊어지겠네. 그치? 짧아졌다. 서술한 거잖아. 또 전자 폐기물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처리 잘 해줘야 돼요. 자,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서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중3 과정에서 우리 문장의 짜임 공부했습니다.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있어요? 혼 문장과 위에다가 적자 얘들아. 이거는 뭐 계속 복습한다고 해서 나쁜 건, 더 좋은 거니까. 자, 혼 문장이 있고요. 견 문장이 있죠. 더 나눠지니? 견 문장에서? 그랬을걸?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 그치,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다 이제 머리도 리셋이 됐죠.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이렇게 나와 있죠. 아는 문장 이렇게 나누어졌을 거예요. 자, 근데 뭐 아는 문장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어진 문장을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어진 문장이 또 나뉘어지지. 어떻게 이어진 문장? 서로가 비슷비슷한 거, 바꿔도 말이 되는 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또 대등하지 않아. 어디론가 속해야 돼. 따라가야 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요 대등하게 이어진 거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적어도 3개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대등하냐면 나열, 열거, 그리고 서로가 반대되는 거 대조,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선택.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독해를 할 때는 어떤 문장이 많이 쓰이냐면 이 열거의 문장이 많이 쓰이고요. 대조의 문장이 많이 쓰여요. 문장이 그러니까 지금 열거되고 있구나, 대조되고 있구나, 이거 빨리 캐치하는 거. 문장의 짜임을 통해서.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우리가 최소한 5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3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3가지부터 얘기할게요. 인과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조건 중요하죠. 근데 이 조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만일, 그리고 의도, 목적. 요 3가지는 독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그 외에 우리가 뭐 동시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양보라는 것도 있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한다. 우리가 양보절, 양보구문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문장이 문장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인과 조건, 의도, 목적인데 요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그냥 쓰기 읽었지만, 쓰기 읽으면은 이해는 됐지만 무슨 관계일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 교체 주기가 짧아졌어요.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어요. 무슨 관계니? 그럼 무슨 문장이니?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졌지. 왜? 짧아졌으니까 증가했다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인과겠지.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읽어줘야 되는 느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뭐 여러분들 그냥 처리가 됐겠지만.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읽어도 이해는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도를 갖고 딱 우리가 개념을 갖고 읽으니까 더 파악이 되죠. 그렇죠? 자, 폐기물 양이 증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야, 이거 증가 안 하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근데 증가했으니까 문제가 됐네. 이것도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문장이 너무 쉬워서 그냥 읽는 부분들도요. 항상 문장의 관계가 파악될 때는 이거 의식을 갖고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 문장. 매년 지구에서 쏟아지는 전자폐기물의 양은 5천만 톤이다. 양은 5천만 톤이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핵심이었겠네. 그치? 그거 설명해 주는 거고. 이것을 화물차에 실어 연결하면 지구를 한 바퀴로 돌고 남은 양이다. 양이 많다. 라고 설명한 거네. 또 강과 바다와 오염하는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자,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이 문장은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바꿔 말하기가 됐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바꿔 말하기가 된 거죠. 패러프레이징 된 거죠. 그치? 그럼 그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자, 뭐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전자폐기물에는 유해한 뭐 화학물질이 많다. 그래서 급속한 증가는 뭐에 위협이 되어? 환경에 위협이 된다. 혹은 뭐 지구 환경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이거 너무 이제 그 정제된 언어. 그러니까 좀 잘 쓴 문장이지. 근데 이렇게까지는 우리는 문장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논술 아니라면. 그래서 요 관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들 연결 지어주는 게 사실 독해의 기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는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별표 치는 부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게 수업에서 저는 뭐 이렇게 별표 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만 수업을 하거든. 그래서 수업의 내용은 다 중요해. 내가 쓸데없는 농담하는 거 빼고는. 근데 실제 이렇게 별표 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진짜 얘는 여러분들이 꼭 체화해야 되고 꼭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발문 한번 보세요. 어디에 우리는 핵심을 주면 될까? 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고 있다면 공통점, 차이점, 핵심 정보를 주목하자. 어디에 핵심, 어디에 동그라미 칠래? 요 문장에서. 어디다 동그라미 칠래? 이거 지금 정답이 없는 문장, 없는 질문이야.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디에 쏠려 있나 그거 맞춰보려고. 어디다 동그라미 칠래? 동그라미 하나만 안 쳐도 돼. 2개, 3개 쳐도 괜찮아. 어디가 좀 핵심인 것 같아? 요 글자에서는. 없어? 드는 생각 없어? 다 속으로 얘기하고 있지. 우리 이렇게 스케치북에 써서 이렇게 드는 걸로 할까? 자기의 생각을? 빨리 아무나 얘기해줘. 어디 핵심 빨리. 너 이제 지목해? 어디가 핵심인 것 같아? 그래, 우리 지우가 각각 하나씩 얘기해보자. 자, 먼저. 지우는 여길 보고 어디가 핵심처럼 느껴졌어? 이 문장에서. 공통점 차이점. 자, 우리 뒤에 지우. 공통점 차이점. 오케이. 어디가 핵심인 것 같아? 같이 갈 거야? 아, 그래? 다 이쪽으로 지금 쏠려 있구나. 자, 저의 관점은요, 여기에요. 저는 여기를 지금 지목하고 싶어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공통점과 차이점은 왜 발생해? 몇 명 이상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하니? 2 이상일 때지. 그치? 3명이면 돼, 안 돼? 셋도 되지. 넷도 되지. 근데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하는 글에서 2 이상이 나왔어. 2개 이상 나오잖아? 그 순간 여러분들 반응해야 돼. 얘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도 맞아요. 근데 2 이상이라고 하는 순간 지금 서로 다른 대상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 이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그래, 이거 찾아보자. 뭐가 다른지. 오케이. 그러면 자, 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국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볼게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비교라고 얘기를 해요. 일상생활의 비교는 뭐까지 포함하면 차이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거든,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야, 비교해봐 이러면은 차이점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국어에서는 그래도 공통점 하면 비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차이점 하면은 뭐라고 할까? 디귿 지으신데 대조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분명한 말로.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대조를 한번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자. 혹시 뭐 좋아하는 연예인 있니?
누구한테 물어볼까? 너무 이렇게 물어봐. 시연이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응. 어? 있어? 누구? 누구? 라이즈? 라이즈 맞아? 라이즈가 한 명의 이름이 아니면 그룹의 이름이야? 그 중에 누구? 어? 은석이? 은석이는 잘생겼지?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은석이랑 누구랑 저를 비교할 거예요. 자, 대원쌤을 대조해보세요. 차마 얘기를 못하겠지. 차마 말을 못하겠지. 차마 말을 못하겠어? 야, 대조는 근데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차이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왜 말을 못하냐면 분명히 난 대조하라고 했거든. 차이점 얘기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잘생겼다의 우리가 차이점은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안 잘생겼다 혹은 못생겼다 이게 대조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야. 이건 반대지. 이건 반대야. 반대 그냥. 그치?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반대야. 차이점 얘기해보라고. 은석이는 잘생겼다. 대원쌤은 결혼했다. 야, 이거 차이점 맞니 아니니? 이것도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항상 대조를 할 때 반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조는 꼭 반대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승환이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니? 여자 연예인? 있어? 없어? 또 없다라고 해라. 또 지우는? 또 없다고 해라. 있어?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 이제 대답을 피해가려고 하는구나. 선생님 장원영 좋아해요. 장원영은 예쁘다. 이제 대조를 할 거예요. 누구랑? 이제 선생님의 와이프랑. 그럼 뭐라고 대조해야 돼? 거기 말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장원영은 예쁜데 와이프는 안 예쁘다 하면은 나 이제 끌려가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차이점, 대조. 와이프는 아름답다. 이러면은 그래도 조금의 차이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요 단어 정확하게 모르죠. 뭐가 예쁜 거고 뭐가 아름다운지 잘 모르죠. 다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어휘들은 나중에 우리가 문학하면서 처리할게요. 알겠지? 이거 서로 다른 단어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예요. 예쁜 거랑 아름다운 거랑. 문학하고 또 문법하면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대조는요, 반대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예요. 알겠죠? 반대를 얘기해도 대조, 그리고 둘이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도 대조. 오케이? 알겠죠? 우리는 근데 반대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밑에서 한번 봅시다. 또 여기서. 공통점 있고 차이점. 근데 대상 몇 개? 2가지 이상이 나올 거예요. 2가지 이상 대상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핵심 정보, 특성에 대해서 밑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너무 반대되는 느낌이네. 그치? 하나의 직접, 하나의 간접.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자, 직접 광고 있고요. 자, 그거와 달리 간접 광고도 있어요. 자, 간접 광고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네. 리모컨을 이용해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특징. 그럼 직접 광고의 특징은 뭐야? 설명됐을까? 딱히 설명은 안 됐지? 그럼 직접 광고의 특징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설명은 안 됐지만, 자,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건 간접 광고, 자, 직접 광고는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때? 어려울까, 쉬울까? 반대되는, 그치? 대조니까 이거는 쉽겠지. 왜? 여러분들 광고 나왔는데 재미없는 광고야. 채널 돌릴 거야. 채널이 아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이제 스킵 눌러 안 눌러? 누르지? 그럼 그건 뭐니까? 광고니까. 어떤 광고야? 직접 광고니까.
근데 어떤 뭐 유튜브 안에서 뭐 이렇게 그 방송 안에서 또는 쇼츠 안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간접 광고 되어 있어. 막 치킨 먹고 있어. 또는 먹방 방송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광고하고 있어. 그거 피해갈 수 있어 없어? 못 피해가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두 대상이 나온다? 그러면 정리해 주는 거 좋아요. 알겠지? 자, 밑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무 이제 뭐 문제 여기 있는 예시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근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정리하면서 읽어보라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그래 동양어와 서양어가 서로 차이가 있구나. 자, 차이가 있는 순간 우린 뭐 하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근데 여기는 공통점은 있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공통점이 있나? 공통점 있니? 동양어와 서양어의 공통점? 없는 것 같지? 아니, 얘네들 공통점 있지. 둘 다 뭐야? 그림. 자, 항상 우리가 이 그림이라는 거는 동양화, 서양화라고 하는 하위 개념의 상위어잖아요. 이 상위어는 항상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리고 하위 개념에서 이렇게 동양어와 서양어가 갈라지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전통적 기법과 양식이래요. 여기서는 서양의 전통적 재료와 화법이래요. 비슷한 내용이네. 별 차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동양화는 주로 비단, 화선지, 먹, 붓 이게 재료고요. 서양화는요, 캔버스, 유화물감 이게 재료예요. 그럼 재료에서의 뭐가 있어? 차이점 있죠. 재료에서의 차이점. 차이점 나타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화살표 반대로 정리해주면 좋아요. 또 하나 더, 동양화는요 선과 여백을 중요시했대요. 근데 밑에는요 색과 명암을 강조했대요. 이것도 차이점이지. 어떤 걸 표현을 하는지에 있어서, 표현의 그 주된 내용에 있어서. 자, 하나 더, 동양화는 또 정신과 마음이 나타나서 풍경을 그릴 때도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떠오르는 느낌 표현하려고 하는데, 왜?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려고 해서. 자, 그러면 요 해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니? 나 이거 하려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 이거 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어. 앞에 우리 문장의 짜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어. 어떤 느낌이야? 대등하게 이어진 걸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대등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 중에 하나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뭘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어. 나 100점 맞고 싶어서 공부했어. 자, 100점 맞고 싶었어. 뭐예요? 의도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면 반대로 밑에 가서 이 문장을 읽을 때도요,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일까, 얘들아? 이렇게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 표현을 해갖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요, 뒤에서 앞으로 읽어줘야 돼요. 요럴 때는요. 뒤에서 앞으로 읽어줘야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요런 느낌들은 제가 누누이 누차 얘기할 거예요. 오늘만 아니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그 지점이라서. 그리고 나중에 한번 또 쭉 정리할 거고. 그럼 밑에서는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 색과 이용해 생생하게 그림을 했다. 자, 요 위해라는 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기 위해 목적이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생생하게 표현했다고. 그럼 이것도 뒤에서 앞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 이게 정리예요. 문장을 정리하는 거, 문장을 읽어나가는 순서. 너무 정신이 없어 정리하는 거. 알겠지? 그럼 자, 답은 몇 번? 3번. 왜 적절하지 않니? 어디가 틀렸어?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아니야. 동양화는 X지. 그치? 자연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항상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는 분명히 틀린 거거든요. 그럼 그 틀린 이유를 우리가 답만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 어디선가 틀렸을 거예요. 그치? 이 말 중에서. 그럼 이 말 어디서 틀렸는지 확실히 그 위에다가 체크하는 연습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내신에서 실수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아닌 학교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알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다 낚이라고 이제 나중에 막 되게 좀 문장을 꼬아내거든요. 제가 출제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뒤에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여기 부분 혹시 뭐 포스트잇이나 그거 이렇게 뭐 테이프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적어 놓으세요. 요 지문하고요. 요 지문까지는 풀어오기. 알겠죠? 7, 8 풀어오는 거예요. 7, 8 풀어오기. 알겠지? 접어놓으면 좋지. 기억 안 날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독서 이야기.